수열의 두 번째 단원,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수열의 합, 요 기호 처음 나왔어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시그마라고 읽겠습니다. 시그마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합의 기호 시그마란 무엇일까? 이 내용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SN이란 기호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첫 번째 항 A1부터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그래서 n번째 항 AN까지 뭐 하란 뜻이었어요? 다 더하란 뜻이었었죠. 약속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SN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또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시그마 요 밑에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시그마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요 일반항 AK에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다 대입한 다음에 더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시그마는 합의 기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읽는 방법은 이 일반항에 이 밑에 있는 수가 뭐냐면 시작하는 항의 넘버이고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끝나는 항의 넘버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더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밑에 1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1부터 시작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지금 밑에 설명해 놓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라고 주어지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항 AK에 요 K 자리에 M부터 대입해서 N까지 대입한 애들을 다 더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AM, 시작이 M이에요. 그 다음 항은 M 더하기 1번째 항이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항은 M 더하기 2번째 항일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끝나는 항이 n이니까 AN까지 더하세요. 시그마를 읽는,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문제 1번. 다음을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꼴로 나타내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한번 풀어서 전개해보란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수열 문제 중에 시그마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처럼 K에 1부터 10까지 쭉 집어넣어서 풀어 써보는 작업 종종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괄호 1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항이 2K-1인 이 수열에 K 자리에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대입해보란 얘기겠네요. 그럼 K에 1을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K에 2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3. K에 3 대입하면 6 빼기 1이니까 5. 어디까지? 10까지. 그래서 10 대입하면 20 빼기 1, 19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세요. 이게 시그마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고 괄호 2번 잘 보세요. 꼭 시그마의 주인공 문자가 K가 아니어도 돼요. 지금 얘 M이죠. 주인공 문자가 K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시작도 1도 아니네요. 3부터죠. 무슨 뜻이에요? 일반항이 M 더하기 1분의 1인 요 수열에 M 자리에 3부터 12까지 3, 4, 5, 6, 7, 8, 9, 10, 11, 11을 다 대입해서 더해보란 얘기겠네요. 그럼 M에 3을 대입하면 4분의 1, M에 4 대입하면 5분의 1, M에 5 대입하면 6분의 1, 어디까지? M에 12까지 대입해라. M에 12를 대입하면 13분의 1. 그래서 이 시그마를 풀었으면 이렇게 합의 전개가 되겠네요. 문제 2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1번과는 반대 개념이네요. 뭐냐면 이렇게 풀어 써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아라. 지금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작업을 빨리 잘 해줘야 돼요. 먼저 일반항을 잘 찾아줘야 되고 두 번째 항에 지금 몇 개 더하고 있는지 이 두 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괄호 1번 1 더하기 4 더하기 7 땡땡땡 더하기 28 지금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합의 표현을 시그마로 표현해 보라는 얘기니까 괄호 1번 지금 이게 무슨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요. 첫 번째 항이 1,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그렇다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1 더하기 n-1 d 3이니까 그럼 얘 전개하면 3n-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반항 AN을 찾았어요. 일반항 AN은 3n-2가 되는 거고 그렇 다음에 과연 얘가 지금 몇 개를 더하고 있는가? 그 말은 이 제일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인가를 알아보란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3n-2가 28이 되는 그 n값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n은 30 될 거고 그럼 n은 10. 즉 지금 저 1번 같은 경우는 10개 더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개 더하고 있으니까 10까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주인공 문자를 K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K에 관련된 식, 즉 AN이 3n-2면 AK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수열은 이 첨자 활용 잘하면 됩니다. AN이 3n-2니까 요 n자리에 K를 대입한 그럼 뭐겠어요? 3K-2겠네요. 그래서 주인공 문자를 내가 K로 쓸 거면 여기 뒤에도 3K-2라고 쓰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시그마 문제가 꼭 주인공 문자를 K로 고집할 필요가 없으면 선생님 저는 그냥 방금 전에 AN을 구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3n-2로 쓸래요. 이래도 됩니다. 결론은 시그마는 이 주인공 문자만 잘 맞춰주면 돼요. 괄호 2번 얘는 무슨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5이고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이네요. 첫 번째 항이 5이고 공비도 5인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물론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왕 공부했으니까 첫 번째 항 5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런데 밑이 같아서 얘 한꺼번에 쓰면 5의 n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 일반항 A에는 5의 n제곱이고 얘 지금 누가 봐도 몇 개 더하고 있나요? 20개 더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도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개 더하고 있으니까 20 그리고 여기 주인공 문자를 K로 썼으니까 여기에도 K에 관련된 식 그럼 AN이 5의 n제곱이면 AK는 5의 K제곱 되겠다. 그래서 괄호 2번은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은 총 4가지예요. 당연히 공식이니까 외워야겠죠. 증명은 이따 할 건데 증명은 동그라미 1번만 하겠습니다. 왜 1번 하나만 할 거냐면 2번, 3번 증명하는 방법이 1번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먼저 1번 무슨 뜻이냐면 두 수열 AK와 BK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수열에 시그마를 적용시켰더니 AK와 BK에게 각각 시그마를 적용시킨 다음에 더한 결과물과 같더라. 다시 말해서 시그마 덧셈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번, 이번엔 뺄셈이에요. 두 수열 AK, BK를 서로 뺀 다음에 그 수열에다가 시그마를 적용시켰더니 AK와 BK에게 각각 시그마를 적용시킨 후 뺀 결과물과 같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는 뺄셈도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덧셈, 뺄셈, 시그마는 분리 가능했어요. 누가 봐도 뭐가 없죠? 곱셈, 나눗셈이 없죠. 시그마는 곱셈, 나눗셈 분리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AK, BK, AK와 BK를 먼저 곱한 다음에 시그마를 적용시켜준 결과물과 AK와 BK에게 각각 시그마를 적용시켜준 다음에 곱한 결과물 같지 않아요. 이거 학생들이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곱셈 안 되고 나눗셈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학생들 헷갈릴 거 다시 지울게요. 아무튼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만 분리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3번 AK에 C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물에 시그마를 적용시켰더니 걔는 AK에만 시그마를 적용시킨 다음에 그 전체에다 C를 곱한 결과물과 같더라. 결론은 C는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번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1번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렵지 않아요. 시그마의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뜻, 뭔 뜻이죠? 수열 AK 더하기 BK에 K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좌변은 K에 1 대입해보면
A1 더하기 B1 될 거예요. K에 2 대입하면 A2 더하기 B2가 될 거고 하나만 더 3 대입하면 A3 더하기 B3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K에 N까지 대입을 하면 AN 더하기 BN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시그마 그놈들을 다 이렇게 더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 더하려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여기 A1, A2, A3 누가 봐도 친구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먼저 묶어주면 왜냐면 덧셈은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A 관련된 애들끼리 먼저 모아주고 그 다음에 B, B1, B2, B3, BN 또 친구들끼리 B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아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둘을 뭐 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요 놈은 또 어떻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 가능할 거고 그럼 또 얘는 B1부터 BN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또 표현 가능할 거고 그 둘을 지금 뭐 해라? 더해라. 그럼 정확하게 얘가 뭐죠? 우변이죠. 그래서 1번 공식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도 여기 2번, 3번도 좌변 다 똑같이 K의 1부터 N까지 넣어서 정리해 본 다음에 이 모양으로 만들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증명 1번 하나만 하는 거고 4번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뭐가 다른 이야기냐? 지금 4번 잘 보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여기 일반항에 지금 K가 없잖아요. K의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야 되는데 K가 없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제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는 지금 모든 항이 전부 다 C인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항이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N번째 항도 C 모든 항이 전부 다 C인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K가 없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즉 얘는 쉽게 말하면 상수들만 다 모여 있는 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이 전부 다 C인 수열들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더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똑같은 C를 N번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일까요? C, N이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물론 공식으로 외우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이 뜻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시그마의 성질 이 네 가지 공식 잘 외워놓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문제 3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능, 모의고사, 교내시험에 다 잘 나올 만한 문제니까 꼭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 수열 AK가 어떤 수열일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7이고 마찬가지 BK가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9래요. 그랬을 때 1번, 2번을 한번 구해봐라. 괄호 1번 지금 요 수열과 요 수열의 덧셈이니까 시그마는 덧셈 분리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시 바꿔 쓸 수 있냐면 K는 1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따로 분리시켜서 시그마를 K는 1부터 10까지 3BK에게 또다시 한번 적용시켜 주겠다. 그래서 각각 시그마를 적용시켜 준 다음에 덧셈하면 결과가 같아진다. 덧셈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의 성질 세 번째 거. 요 상수 2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될 거고 더하기 요 3도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나가면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우리에게 뭘 알려줬냐면 AK랑 BK가 각각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네들의 각각의 합은 알려줬잖아요. 얘 얼마예요? 얘 7이에요. 얘는 얼마죠? 9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2 곱하기 7, 14와 3 곱하기 9, 27. 그럼 더하면 41이 나오겠다. 괄호 2번도 똑같이 할 건데 좀 더 빨리 할게요. 얘 덧셈인 거 보면 분리할 거예요. 그럼 시그마 분리하면서 요 상수도 앞으로 이렇게 동시에 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덧셈으로 분리하면서 상수까지 지금 한 번에 뺐어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이다.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 값 얼마죠? 이 값은 7이니까 뭐 이거 계산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7, 즉 마이너스 14 되겠죠?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4가 됐고, 이제 더하기 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얼마죠, 요거? 아까 말했지만 시그마 성질 네 번째 거. K를 넣어야 되는데 K가 없다.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항이 다 3인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전부 다 3인 그 수열들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3을 몇 번 더한 거예요? 10번 더한 거니까 얼마겠다? 30이겠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4 더하기 30이니까 16 나오겠다. 문제 4번. 이 문제는 시그마의 의미를 한번 이용해서 분석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그마를 쭉 풀어 써서 접근해보란 얘기예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죠. 그럼 여기 K에 1부터 10까지 쭉 대입해서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A2, K에 1 대입하면 A2가 되죠. K에 2 대입하면 A4가 되겠네요. K에 3 대입하면 A6. 그래서 K에 10까지 대입하니까 어디까지? A에 20까지 되겠네요. 지금 그것들의 합이 30이다. 즉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한 것이 30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에 2K-1이니까 여기 K에 1 대입하면 A1 되겠죠. K에 2 대입하면 A3 되겠네요. K에 3 대입하면 A에 5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K에 10까지 대입하면 A에 19가 되겠다. 그랬을 때 그것들의 지금 합이 얼마다? 지금 40이란 얘기겠네요. 이렇게 지금 얘는 홀수 번째 항들만 모아놓은 결과가 40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로 1번 얘는 지금 뭔가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니까 K 자리에 1부터 20까지 쭉 대입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그리고 뭐예요? 땡땡땡 A20까지 합이니까 A19 더하기 A20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정확하게 이거 둘 더한 거죠. A1, A2, A3, A4, A5, A6 이 두 라인에 얘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 1번 답은 얘와 얘의 합인 70이 되겠고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분석해 보겠습니다. K에 1부터 쭉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K가 있고 여기에도 있죠. 둘 다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1 넣으면 마이너스 A1이 될 거고 K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A2가 될 거고 K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음수겠네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A3 또 K에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쭉 풀어 써보면 아마 홀수 번째 항들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 번째 항들 앞에는 플러스가 붙어있는 그런 애들이겠네요. 그것을 20까지 대입해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쭉 써보면 마이너스 A19 홀수 번째 항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A의 20이 되겠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홀수 번째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 홀수 번째 항들만 이렇게 마이너스를 묶어서 쭉 다시 한번 모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짝수 번째 항들은 그냥 걔네들끼리만 또 다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결과물들 방금 전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줬던 조건들이잖아요. 얘 얼마인가요? 얘 지금 얘죠. 40이네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0 더하기 얘 얼마죠? 요 놈들이잖아요. 30이겠네요. 그래서 더하기 3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 나오겠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선생님은 말을 합니다.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의 세제곱.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옆에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다 더해라. 그럼 1, 2, 3, 땡땡땡 N까지 합이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얘는 K 제곱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땡땡땡 N의 제곱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은 K의 세제곱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거니까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땡땡땡 N의 제곱들의 합. 그렇다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 시그마 K의 제곱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 두 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세 번째, 시그마 K의 세제곱은 2분의 N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그럼 얘가 누구죠? 위에 있는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거, 이 두 개만 외우면 얘는 이 전체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공식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건 이 공식들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시작의 그 항의 넘버가 K는 1부터입니다. 간혹 K가 1부터 아닌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걔네들은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 공식, 물론 증명, 얘는 좀 복잡해요. 공식 증명하는 것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아직 공식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위에 3개 적어놨어요. 바로 1번,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땡땡땡, 11의 제곱. 얘네들을 시그마 기호를 표현해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의 제곱 되겠네요. 지금 일반항이 N의 제곱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공식에 적용시키면 되겠죠. 뭐가 바뀌어 있나요? K1 맞고 K 제곱 맞는데 N자리에 11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N자리에다가 11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6분의 N에 11 대입하니까 11 곱하기 여기에 11 대입하면 11 더하기 1 12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 N에 11 대입하면 22 더하기 1이니까 23 되겠다. 그러면 여기 6, 여기 12 약분시키면 2가 될 거고 그렇다면 22 곱하기 23이니까 실제로 22랑 23 곱하면 얼마죠? 6, 4 돼서 6, 0, 1 올라가면 5. 그래서 506이 나오겠다. 공식에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괄호 2번. 얘는 요 시그마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를 계산해서 빼도 되는데 누가 봐도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같으니까 얘네들끼리 먼저 정리해주고 한꺼번에 해도 되겠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K의 세제곱 더하기 16K 될 거고 마이너스 얘 정리하면 K의 세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을 먼저 정리해 주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제 어떻게 돼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이니까 소거 될 거고 물론 이 상태로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차수가 큰 애들을 먼저 앞에 쓰면 좀 더 보기 좋으니까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16K가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덧셈 분리 가능하잖아요. 분리할 건데 지금 상수들이 붙어 있으니까 상수까지 앞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더하기 이제 16K니까 또 16도 앞으로 꺼내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 두 번째 공식에 적용시키면 될 거고 얘는 첫 번째 공식에 적용시키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K는 1부터 10까지니까 N자리에 10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N에 10 대입하면 10, N에 10 대입하면 곱하기 11, N에 10 대입하면 21 되겠네요. 더하기 16 곱하기 2분의 이번엔 여기 공식에 N에 10 대입하면 10 곱하기 11 되겠다. 물론 이제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떤 게 보이냐면 분자에 10 곱하기 11 보이죠?
그리고 여기 2에서 2 꺼내올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얘 지금 두 값에 2분의 10 곱하기 11이 공통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남았고 여기에 누구 남았죠? 6에서 분모 6에서 2 꺼내 갔으니까 누구 남았어요? 3 남았겠네요. 3. 그리고 11 나갔으니까 21 남았겠죠? 요거 남았을 거고 더하기 여기서는 얘 끄집어 갔으니까 16 남았겠네요. 16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11 하고 얘 잘 보세요. 3분의 21 얼마죠? 7이죠. 7. 이거 지금 7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7 마이너스 14. 그럼 마이너스 14 더하기 16 하니까 곱하기 2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까지 시키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답은 110. 물론 이거 다 계산하고 그 다음 이거 계산해서 더의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3번 같은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번은 일반항 주어졌고 시그마로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잘 푸는데 얘는 직접 내가 일반항도 만들어야 되고 시그마로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첫 번째 항 A1 어떻게 생겼죠? 1 곱하기 2. 두 번째 항 A2는 2 곱하기 3. 세 번째 항 A3은 3 곱하기 4로 되어 있어요. 규칙 빨리 발견해야겠죠. 그럼 AN은 지금 모든 항이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수보다 뒤의 수가 하나 더 크고 앞의 수는 지금 그 항의 넘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N은 그 항의 넘버 n과 그것보다 하나 더 큰 n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죠? 20까지네요. 20까지. 일반항 AN이 이거니까 그럼 AK는 N자리에 K를 대입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이렇게 하면 K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덧셈은 분리 가능하니까 1부터 20까지 이렇게 하면 K 되겠네요. 제발 시그마 곱셈 곱셈으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전개한 다음에 덧셈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n자리에 20을 대입하면 20 곱하기 21 곱하기 41이 될 거고 더하기 얘는 저 첫 번째 공식 n에 20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하면 되겠다. 그럼 얘도 머리 써보면 지금 2분의 20 곱하기 21이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 누구 남았어요? 분모에 3 남았고 분자에 41. 안타깝게 약분은 안 되네요. 더하기 1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그럼 얘는 통분하면 3분의 3이니까 3분의 4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3이랑 여기 21 약분시키면 7 남을 거고 여기 2랑 여기 약분시키면 22 남겠죠. 그러면 조금 더 머리 써보면 여기 22에서 2를 주면 40 곱하기 7 2 줬으니까 11 남을 거여서 이렇게 그러면 40 곱하기 77이 될 거고 그러면 4, 7은 28 또 4, 7은 28인데 얘 더하면 308 될 거고 0 하나 더 붙여서 3080 되겠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한 다음에 그냥 더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 6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일부러 시그마 주인공 문자가 K가 아닌 다른 문자 N을 가지고 왔습니다. 꼭 K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 N과 여기 N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봐도 N의 세제곱인 거 보면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을 쓸 것 같긴 한데 지금 뭐가 달라졌죠? 이 시작하는 넘버 항이 1이 아니라 4죠.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그 공식들은 반드시 여기 시작하는 넘버가 항이 1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일단 분석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n의 세제곱에 n의 4부터 15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6의 세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15의 세제곱까지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1부터 여기 시작하는 항이 1부터일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그리고 15의 세제곱인 얘네들의 합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요것만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겠어요? 이 값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요 놈 세 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빼면 이 전체 값에서 얘를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딱 요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n의 세제곱 마이너스 다시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1, 2, 3이니까 3까지죠. 요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공식 적용 가능하죠. 얘도 공식 적용 가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이제 15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16 그리고 그것의 전체의 제곱 이게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물론 이거 3개 금방 구할 수 있겠지만 이왕 공식 외웠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n 더하기 1 4 되겠죠. 그것의 제곱 이제 얘도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약분시키면 8 남을 거고 그럼 15 곱하기 8이니까 8, 1은 8, 8, 5, 40 120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약분시키면 6이네요. 그럼 6의 제곱 그럼 120의 제곱은 14,400이고 6의 제곱은 36이니까 실제 얘 빼서 계산해보면 14,364가 나오겠다. 그렇다면 왜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공식들이 이렇게 되는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먼저 1번. 1번은 쉬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죠?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N. 그런데 얘 지금 무슨 수열인가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 그런데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어서 이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n개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래서 1과 n만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뒤집으면 정확하게 이 공식이 나오겠다.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선생님도 실제 학생 때 이 공식 모르고 그냥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됩니다. 지금 이 2번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이것부터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놈의 전개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이 일반항에 K의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쭉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되겠죠. 2 대입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될 거예요. 3 대입하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n까지 대입을 해보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이 돼서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요. 지금 얘 뒤에 요거 한번 식 전개해서 정리해 볼게요. k 더하기 1 전체의 세제곱은 k의 세제곱 더하기 3k의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일 거고 그 뒤에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거되면 얘들만 남겠죠. 그래서 좌변은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들 남은 거예요. 3k의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남는 거고 이거는 썼으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여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소거되겠죠. 3의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도 소거됐어요. 아마 4의 세제곱도 뒤에 소거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앞에 누구 남았어요? 얘 하나 남았죠. 얘 앞에서 두 번째 거 한 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도 얘 마이너스 n 세제곱은 그 앞에서 누군가랑 소거될 거고 얘 한 개 남을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 거인. 즉 얘는 나중에 또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하겠지만 데칼코마니 하듯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접었다 펴면 남는 개수와 위치까지 맞아야 됩니다. 앞에서 두 번째 거 한 개 남았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거인 얘 한 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은 누구만 남았냐면 얘하고 얘만 남았어요.
n 더하기 1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얘 어떻게 끄집어낼 분리시킬 거냐면 상수 분리시키면서 상수까지 앞으로 꺼낼게요.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걸 거니까 이제 얘만 남겨놓고 잘 정리할 거고 더하기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은 그럼 얘 n 더하기 1 세제곱 실제 해보면 아까 했지만 n 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일 거고 뒤에 빼기 1 세제곱 1 하면 1 소거돼서 얘 3개만 남죠. 그래서 지금 우변은 n 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3n까지만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의 목적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더하기 얘 공식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었잖아요. 시그마 k 공식 뭐였죠? 2분의 n 더하기 1이었죠. 더하기 얘는 뭔 뜻이에요? 모든 항이 1인 애들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라. 즉 2를 n번 더하는 거니까 n 이렇게 되겠네요. 걔가 지금 요거인 거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요것만 남겨놓고 얘들 싹 다 넘긴 다음에 정리해서 3까지 나누면 아마 저 모양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이제 넘기겠습니다. 얘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n 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3n에 넘어오면 얘 지금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3 n제곱에 여기 또 2분의 3 n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n 있을 거고 또 얘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n 되겠네요. 그러면 남는 거 n의 세제곱에 여기 지금 3n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n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분의 3n 제곱 될까요? 그리고 여기 3n인데 여기 마이너스 n 그럼 일단 2n만 남겠죠. 그런데 또 얘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기 2분의 1 n까지만 남겠네요. 그러면 얘들 2로 지금 분모 통분시켜보면 2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2n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3n 제곱 그리고 더하기 n 됐겠죠. 지금 이거 얘 둘 넘긴 다음에 정리해 준 겁니다.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그럼 얘 지우고 나면 이제 남는 거 얘만 잘 봐보세요. 지금 분자 어떻게 되죠? 2분의 누가 봐도 n으로 묶어보면 2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인수분 해보니까 n 얘 어떻게 되나요?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되죠. 누가? 3 곱하기 얘가.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3까지 나눠보면 분모 6이 되고 이 모양 돼서 정확하게 저 공식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시그마 k의 세제곱은 다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방법만 알려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전에 2번 했던 거하고 똑같이 요거 했던 것처럼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k 더하기 1 4제곱 빼기 k 4제곱 시그마를 얘 전부 다 풀어 써보고 얘 전부 다 분석해서 풀어 써보고 얘 정리하고 얘 계산한 다음에 방금 전에 2번 했던 것처럼 잘 정리해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아이디어는 2번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 중에서 먼저 부분분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푸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올 전략이에요. 뭐냐면 하나의 분수가 분모가 2개의 곱이고 분자가 하나의 상수로 이루어진 이 분수 하나는 이렇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2개의 분수의 뺄셈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 앞에 b 마이너스 a분의 1 얘가 지금 누구냐면 두 분모의 차예요. 두 분모의 차 분의 1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분의 1 실제 얘 6분의 1이긴 하지만 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분모가 두 개의 곱이고 분자가 하나의 상수면 이렇게 2분의 1 빼기 3분의 1 두 개의 분수의 뺄셈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2 곱하기 5분의 1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분모가 두 개의 곱이고 분자가 하나의 상수니까 일단 먼저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로 분리가 될 건데 실제 얘 통분하면 얼마 나오죠? 분모 10이고 여기에 5 곱해지고 여기에 2 곱해서 빼면 10분의 3 나오죠. 근데 우린 지금 10분의 1이 원래 값이었으니까 그럼 이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누가 필요하냐면 앞에 이 3분의 1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이 3분의 1에서 이 3이 누구냐면 두 분모의 차, 실제 5에서 2를 빼면 3 나오잖아요. 이 두 분모의 차가 반드시 앞에 3분의 1로 있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수의 내용을 이제 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지금 이렇게 쭉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식으로만 보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분 분수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 총 50개의 분수가 있어요. 얘는 2분의 1, 얘는 6분의 1, 얘는 12분의 1, 얘 얼마인지 모르겠고 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50개가 되는 이 분수들을 전부 다 통분해서 더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얘를 부분 분수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가 두 개의 곱이고 분자가 하나니까 다 일일이 쪼개져요. 그럼 얘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쪼개지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분리가 될 거고 얘는 그렇다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분리가 되겠죠. 쭉 가다 보니 그럼 얘는 49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 될 거고 마지막에 하나 더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로 분리가 돼서 이 각각의 분수들을 전부 다 부분 분수를 적용해서 다 분리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분리시킨 다음에 다 더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얘랑 소거되네요. 또 얘랑 소거돼요. 그럼 당연히 얘도 그 다음 거랑 소거되겠죠.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50분의 1이 있고 여기 50분의 1이 있으니까 얘 둘 소거될 거고 아마 얘도 그 앞에 애랑 소거가 되겠죠. 그럼 누가 남았냐면 맨 앞에 1 하나 남았고 맨 끝에 마이너스 51분의 1 하나가 남았어요. 이 전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칼코마니 하듯이 가운데를 접어서 중심으로 딱 접었다 펴면 맨 앞에 한 개 남았으니까 맨 끝에도 한 개 남아야 돼요. 남는 위치와 개수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 정리해보면 맨 앞에 1 남았고 맨 끝에 마이너스 51분의 1 남았으니까 이렇게 통분하면 51분의 50 나오겠다. 그래서 실제 이 모든 분수값들 50개 다 더하기 어렵겠지만 부분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괄호 2번. 괄호 2번은 시그마를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부분 분수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괄호 1번과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아니면 부분 분수를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적용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 건데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요 뒤에 있는 일반항 n 더하기 2분의 1 누가 봐도 분모가 두 개의 곱이고 분자가 하나의 상수니까 부분 분수로 쪼갤 수 있겠네요. 어떻게 쪼개지나요?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쪼개질 건데 실제 다시 통분해보면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통분하면 n 곱하기 n 더하기 2 분의 분자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근데 원래 분자가 1이니까 그 분자의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앞에 2분의 1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 분모에 있는 2가 누구였냐면 두 분모의 차였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 부분분수 쪼갤 때 되도록이면 분모에 있는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앞에 큰 거를 뒤에 쓰면 바로 이 상태로 두 개의 분수로 쪼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부분 분수를 먼저 적용시키고 이제 시그마를 적용시킬 건데 시그마의 성질 2분의 1 상수는 앞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n은 1부터 8까지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제 시그마 n에 1부터 8까지 쭉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하나만 더 대입할게요. 4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거고, 이제 그리고 쭉 넣어서 8까지 넣어야 되니까 8 바로 앞에 있는 7 넣어보면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될 거고, 마지막에 8 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그마 다 더해라. 그럼 다 더하면 이 괄호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여기 3분의 1 둘 소거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과 여기 더하기 4분의 1 또 소거돼요. 아마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 뒤에 있을 5분의 1하고 소거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죠? 맨 앞에 1 남고 2분의 1 남았죠? 그러면 맨 앞에 2개 남았는데 첫 번째 거랑 앞에서 세 번째 거 2개 남았으면 맨 뒤에서도 2개가 남아야 되는데 맨 마지막 거랑 마지막에서 세 번째 거인 요거 2개 남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마치 종이를 반 접어서 딱 접었다 폈을 때 데칼코마니 되듯이 남는 개수랑 위치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얘도 아마 소거될 거고 얘도 소거되고 얘도 소거돼서 이제 누구만 남냐면 2분의 1에 맨 앞에 1 더하기 2분의 1 남았을 거고, 맨 뒤에 마이너스 9분의 1과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남겠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2분의 1에 이 뒤에 4개 아마 90으로 통분해야 될 것 같고, 90으로 통분하면 얘 분자의 90, 얘는 2분의 1이니까 45 되겠죠. 그 다음에 9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 있어야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통분하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0분의 실제 얘 계산하면 얘랑 얘랑 하면 80이고 얘랑 얘랑 하면 36이니까 116 되겠죠. 그러면 2랑 116 약분시키면 90분의 58 될 거고, 다시 한번 또 2로 약분시키면 45분의 29가 나오겠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두 번째 유형, 뭔가 많이 복잡하게 적어져 있지만 결론은 루트, 근호가 사용되어 있는 시그마는 유리화를 시켜서 시그마를 적용시켜라.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얘도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실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에 괄호 3번 얘처럼 지금 일반항이 보니 분모에 두 개의 루트의 합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의 분모의 켤레, 즉 누구죠? 루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를 각각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 나서 이제 모양을 정리해보면 어떠한 시그마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 합차공식에 의해서 얘의 제곱 k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얘의 제곱 그럼 k죠. 그러면 k가 소거돼서 분모에 누구만 남아요? 1만 남겠네요. 그래서 분모는 켤레를 곱함으로 인해서 이제 분모가 1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분모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럼 분자만 요렇게 남았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 적용시켜 보면 k의 1부터 48까지 쭉 대입해 볼게요. k의 1 더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k의 2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k의 3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쭉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k의 48까지 대입하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이 나올 거고, 시그마 그리고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여기 루트 2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소거됐어요. 여기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도 소거됐어요. 아마 루트 4도 뒤에 누군가랑 소거가 될 거고, 그러면 누구 남았죠? 이제 앞에서 두 번째 거 한 개 남았죠.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 거인 얘 한 개 남을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소거가 될 거다. 그럼 남은 값 맨 앞에 마이너스 루트 1 즉 마이너스 1이죠. 맨 뒤에 루트 49 즉 더하기 7이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답은 6이 나오겠다.
문제 8번. 첫째 항이 2이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언급 안 해줬어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을 언급했다는 거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주었을 때 S11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여서 어느 정도는 좀 아이디어를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분자에 있는 요 AK 더하기 1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SK 더하기 1에서 SK를 뺀 값이라고. 이거 즉 일반항 AN과 합 SN 간의 관계죠. 지금 우리에게 SN을 언급했다는 거에 주목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 SK 더하기 1, 첫 번째 항부터 K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 SK를 빼면 당연히 AK 더하기 1만 남겠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로 이 분자에 있는 AK 더하기를 예로 바꿔 쓰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K는 1부터 10까지 분자에 SK 더하기 1 마이너스 SK로 바꾸고 분모는 계속해서 SK 곱하기 SK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 문제 지금 분모가 2개의 곱이고 분자가 2개의 뺄셈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나의 분수로 보면 어떻게 되죠? SK 더하기 1 하나 약분 되겠죠? 그러면 누구만 남겠어요? SK분의 1만 남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렇게 분수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K 더하기 1분의 SK니까 SK가 이렇게 약분되면 뒤에 누구만 남죠? SK 더하기 1분의 1만 남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시그마를 지금 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분 분수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 분자 AK 더하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 한 덩어리의 분수를 이렇게 2개의 분수로 쪼개서 계산해보니 첫 번째 핑크색에서는 SK 더하기 1이 약분이 돼서 SK분의 1만 남을 거고 이 민트색에서는 SK가 약분이 돼서 SK 더하기 1분의 1만 남을 거다. 그래서 부분 분수처럼 쪼갤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시그마 K에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K에 1 넣으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K에 2 대입하면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 바로 하겠습니다. 10 대입하면 S10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 되고 걔네들을 다 더해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S2분의 1과 여기 S2분의 1 소거되네요. 그럼 얘도 아마 소거될 거고 맨 앞에 누구 남았죠? S1분의 1 맨 앞에 첫 번째 거 한 개 남았으니까 아마 맨 뒤에도 맨 마지막 거 하나 요것만 남고 다 소거될 거다. 그러면 남는 건 S1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만 남았어요. 다시 얘를 정리해보니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 쓰겠습니다. S1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 얼마예요?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문제의 목적 S11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S1 값만 알면 될 건데 당연히 이 S1 값 누굴까요? 당연히 얘는 첫 번째 항 A1이겠죠. 문제에서 첫째 항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된다? 2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인공 S11분의 1을 이쪽으로 넘기면 S11분의 1은 2분의 1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통분하면 6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S11분의 1이 6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S11 값은 6이 나오겠다.